청와대의 이 터전은 고려시대의 도읍이었던 개경과 별도로 남쪽의 서울이란 뜻의 남경의 별궁이 자리 잡았던 곳으로 추정합니다. 조선시대에는 경복궁 중건과 함께 궁궐 후원이 자리하면서 경무대로 불렸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대부분의 옛 건물들이 철거됐고 1939년 조선 총독의 관저가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1945년 광복 후 2년여 기간은 미군정 사령관의 관저로 사용되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12명의 대통령이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1961년 윤보선 대통령이 경무대라는 명칭을 청와대로 바꿨고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기 청와대 건물의 보수, 증축과 함께 영빈관 신축, 녹지원 조성 등 건물과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기 우리나라의 위상과 민주주의 시대에 어울리는 밝고 진취적인 청와대를 새로 짓기로 해 1989년 본관과 관저, 춘추관을 신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1990년과 1991년에 현재의 본관과 관저 및 춘추관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구 본관 건물이 철거됐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청와대는 국민에게 전면 개방됐습니다. 청와대 본관입니다. 조선시대 서울의 주산인 북악산의 정남향에 자리 잡은 청와대 본관은 1991년 노태우 대통령 때 새로 지어서 노태우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7명의 대통령이 직무와 외빈 접견 등에 사용한 건물입니다. 그 전에는 일제강점기인 1939년에 지어져 조선 총독이 거주하던 곳을 1948년부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계속 사용해왔으나 이것이 민족문화의 전통과 위상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돼 1991년 9월 4일에 새로 지었습니다. 전통 목구조와 궁궐 건축 양식을 기본으로 해 건물을 짓고 총 15만여 개의 청기화를 이어 격조 높고 아름다운 팔짝 지붕을 올렸습니다. 공사는 현대건설이 맡았는데 경복궁, 창덕궁 등 궁궐과 외국 유명 호텔을 참고하면서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본체 1층에는 무궁화실, 인왕실이 있는데 무궁화실은 영부인의 집무실 겸 접견실이고 인왕실은 간담회나 소규모 만찬장으로 사용됐습니다. 본체를 가운데 두고 좌우에는 별채를 배치했는데 좌측에는 국무회의 장소로 사용된 세종실, 우측에는 대규모 인원의 임명장 수여식 등에 사용된 충무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 및 정상회담 장소로 사용된 집현실이 있습니다. 이곳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생활한 대통령 관저입니다. 대통령이 구 본관에서 집무하던 시기에는 2층을 생활공간으로 사용했었는데 노태우 대통령 때 새로운 본관을 짓기로 하면서 대통령의 공적인 업무 공간과 사적인 공간을 구분하려고 1990년 10월에 지금의 관저를 완공했습니다. 관저는 전통적인 목조 구조이며 궁궐 건축 양식인 팔짝지붕의 겹쳐마에 한식 청기화를 얹었습니다. 생활 공간인 본체와 접견 행사 공간인 별채가 기역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앞마당에는 우리나라 전통 양식의 뜰과 사랑채가 있습니다. 관저의 정문은 중앙에 큰 문이 있고 양쪽에 작은 문이 있는 삼문 형식의 소슬대문인데 중앙에는 인수문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은 청와대 영빈관입니다. 영빈관은 손님을 맞이한다는 뜻을 가진 건물로서 외국의 대통령 등 국빈이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를 알리는 민속공연과 만찬 등이 베풀어지는 공식 행사장으로 이용됐으며 100명 이상 대규모 회의 및 연회를 위한 장소로도 이용됐습니다. 1층에 있는 홀은 외국 국빈을 접견하던 곳이고 2층에 있는 홀은 대규모 오찬이나 만찬을 베풀던 곳이었습니다. 1970년 이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국빈들이 증가했으나 청와대 내에 만찬이나 연회 등 행사를 치를 공간이 마땅치 않고 국가 위상과도 걸맞지 않다고 판단해 1978년 1월에 착공해 그해 12월에 지금의 영빈관을 준공했습니다. 원형 돌기둥 30개가 건물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웅장한 모습이며 기둥의 원석은 국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전북 익산시 황등면에서 채석한 화강암입니다. 특히 전면에 있는 이음새 없는 4개의 돌기둥은 하나의 돌로 만들어졌으며 한 개 중량이 60톤에 달하고
높이는 13m에 이릅니다. 또한 내부의 벽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 월계수, 태극무늬를 형상화해 전통적인 디자인으로 장식돼 있습니다. 이곳은 청와대 상춘제입니다. 상춘제는 청와대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들을 맞는 의전 행사장, 비공식 회의장 등으로 사용된 곳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 총독부 관저별관인 매화실이 이곳에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상춘실로 이름을 바꿨으며 1978년 3월에 천연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양식 목조 건물로 고쳐지었습니다. 그 이후 상춘제로 다시 이름을 바꾸고 1983년 4월 연면적 418제곱미터의 전통 한옥으로 새로 지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췄습니다. 이곳은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춘추관은 대통령의 기자회견 장소와 언론 취재본부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춘추관은 고려와 조선시대 때 역사 기록을 맡아보던 관아인 춘추관과 예문 춘추관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역사를 엄정하게 기록하고 자유 언론 정신을 추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춘추관은 맞배 지붕에 흙기와를 올려 우아하고 전통적인 멋이 돋보이는 건물입니다. 1990년에 완공됐습니다. 이곳은 청와대 녹지원입니다. 녹지원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120여 종의 나무와 역대 대통령들이 기념식수한 나무가 있습니다. 녹지원의 한가운데에 있는 반송은 수령이 170여 년으로 추정되며 수영이 무척 아름다워 이곳을 대표하는 나무로 손꼽힙니다. 2022년 10월에 주변에 있는 5그루와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이곳 주변에 조선 후기의 과거 시험을 치르던 육문당과 육무당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장애인의 날 등 야외 행사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청와대 구 본관이 위치했던 곳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경복궁을 지키는 수궁이 있던 자리라고 해 수궁터라고 불렸습니다. 일제는 이곳에 1939년에 총독관저를 지었고 광복 이후에도 미군정 사령부 거처로 2년여 이용됐습니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집무실 겸 관저로 계속 사용하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새로운 본관과 관저를 지으면서 사용이 중지됐고 1993년 11월에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현재의 지형은 구 본관이 지어지기 이전의 상태로 복원된 것이고 구 본관의 현관위에 위치한 절병통만이 당시 그 위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은정이란 이름은 원래 고종 때 경복궁 후원에 지었던 오은각의 이름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오색의 구름인 오은은 신선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오색구름이 드리운 풍광이 마치 신선이 노는 것과 같다고 해 붙여진 이름일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은정은 대통령 관저 자리에 있었는데 1989년 관저를 신축할 때 현재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지어진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오은정의 현판은 이승만 대통령의 글씨를 새긴 겁니다. 오은정의 규모는 가로 약 3m, 세로 약 3m 반듯한 정방형이며 지붕은 3호 지붕을 올리고 공포는 새 날개 모양의 이익공 형식을 갖췄습니다. 내부 바닥은 마루이며 천장은 오색으로 단장되어 있습니다. 외부 또한 화려한 단청을 했습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침류각은 지어진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지금의 대통령 관저 부근에 자리하다 1989년 관저 신축 때 현재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침류란 흐르는 물을 백에 삼는다는 뜻입니다. 건물의 외곽은 팔짝지붕의 기역자 모양의 집으로 1900년대 초기의 전통 가옥 양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면 4칸, 옆면 2칸의 몸체에 좌측 앞과 우측 뒤에 한 칸씩을 돌출했습니다. 건물 안 좌측에는 2칸의 대청마루가 있고 우측에는 3칸 규모의 방이 있으며 그 앞쪽으로 한 단 더 높게 만든 누마루가 있습니다. 건물의 기단 앞에는 철록과 괴석 받침, 그리고 화재를 대비해 물을 담아두는 드무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2019년 봄에 철록과 괴석 받침은 상춘제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석조열의 좌상은 통일 신라시대 불상으로 추정되는데 일제강점기인 1912년 경주에서 서울 남산에 있던 총독관저로 이전했고 1939년 총독관저가 지금의 청와대로 옮겼을 때 지금의 대통령 관저 부근에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대통령 관저를 신축할 때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습니다. 당당하고 균형 잡힌 신체 비례와 풍부한 양감이 돋보이는 표현, 방영대좌의 섬세한 부채꼴 옷주름 등은 경주 석굴암 본존상을 계승한 통일 신라시대 불상 조각의 수준 높은 조형 감각을 보여줍니다. 특히 현존하는 통일 신라시대에 조성된 석굴 중 머리와 몸체가 일체로 온전하게 갖추어지고 연꽃 문양을 새긴 사각형 대저까지 남아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1974년부터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관리되다가 문화재적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아 2018년에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됐습니다. 아울러 손상된 표면을 보정 처리하면서 고증을 거쳐 흔적만 남은 백호를 수정 재질로 복원했습니다.